안녕하세요. 돈 되는 부동산의 김현중, 박일권입니다. 서울 최상급지와 하급지의 아파트 가격 양극화가 그게 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초양극화 시대, 부동산 투자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지 오늘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서울 중하급지 아파트랑 최상급지 빌라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시청자 여러분께 대표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대표님 서울에 좀 싼 아파트 사는 게 나아요? 아니면 입지가 좋은 그 재개발 지역에 빌라 사는 게 나을까요? 많은 분들이 여쭤보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대한 그런 좀 해답을 같이 찾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서울 아파트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양극화가 아시는 것처럼 더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올라가는 지역들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그렇죠. 가격이 빠지는 지역들은 가격 회복을 못하고 거래도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진다. 입지에 따라서. 그렇죠? 최근에 뭐 실거래가 지수만 봐도 외곽 지역은 하염없이 떨어지는데 거래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상급지는 하염없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강남이냐 강북이냐 그렇죠. 그런 입지에 따라서,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얼죽신, 그렇죠? 신축이냐 구축이냐 따라서 이런 가격대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좀 또 얼죽신 말고도 뭐 얼죽제라고 또 들어보셨습니까? 얼어 죽어도 재건축, 네, 재개발. 그럴 정도로 상급지의 재건축 아파트들도 엄청난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신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렇죠. 한강변이냐 아니냐에 그렇죠. 따라서 양극화가 더더욱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할 때는 앞으로 양극화가 앞으로 더더욱 심해질 거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새겨 놓으시고 투자에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아파트 매매가가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가격대가 많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아파트를 사기에는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규로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매수 부담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왜 매수 부담 아파트 사기가 어려워지느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2억 플러스 마이너스를 형성하고 있고요. 5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세가 대비해서 매매가 이런 갭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하기 상당히 부담된다. 그리고 아파트뿐만 아니고요. 빌라 시장 또한 양극화가 더더욱 심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입지에 따라서 상급지냐 중하급지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개발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재개발이냐 아니면 재개발이 안 되느냐. 그래서 일반 빌라는 지금 뭐 가격 하락폭이 굉장히 크고요. 실질적으로 가진 거래도 거의 없죠. 그렇죠. 네, 거래도 많이 없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거를 위한 아파트 대체제로서의 빌라 시장은 외면받고 있고요. 그렇죠. 그나마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의 그런 빌라는 거래량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죠. 최상급지 같은 경우는 가격대도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아파트뿐만 아니고 빌라 또한 양극화가 더더욱 심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투자자의 고민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 사기에는 투자금도 커지고 부담도 많이 되고, 또 싼 아파트 사면 가격도 안 올라가고 매매도 잘 안 되고, 또 빌라를 사자니 살기는 불편하고, 재개발도 투자하자니 투자 금액 많이 들고, 요즘 또 뭐 전세값도 많이 빠지고 아파트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재개발 빌라 잘못 사면 물리고 뭐 매매도 안 되고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런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중하급지 아파트를 살까 아니면 최상급지 상급지의 재개발 빌라를 살까, 이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이 고민을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2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5년 새 딱 2배가 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보통의 이제 평균의 쪽에 다르겠지만 전세가를 보통 50%로 잡으면 네. 6억의 전세가면 5년 전에는 6억의 매매가였는데 전세가 6억이 됐다. 그렇죠. 그래서 5년 전에 투자하신 분들은 6억을 또 고스란히 투자금을 회수하신 거고, 네. 그 투자금으로 또 계속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계속된 좋은 포지션을 가져가시고 계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산 놈만 산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 당시에 이제 매수를 못하신 분들은 그렇죠. 자산 가격 올라가고 그렇죠. 그만큼 자기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없어진 거죠. 맞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울부동산이 지난 10년간 정말 엄청난 가격 상승세를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10년간 서울 아파트 시장의 흐름과 앞으로 이제 투자자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한 대표적으로 한 세 지역을 선정을 해서 비교를 좀 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강남을 대표하는 반포 자이 아파트가 있고요. 강북 마영성광을 대표하는 마레프죠.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그리고 노원구에 있는 동아 보람 아파트, 이 세 지역의 아파트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0년 전에 반포자이 아파트 매매가가 한 13억에서 14억 정도 했습니다. 그렇죠? 13억 플러스 마이너스였는데요. 지금 가격대가 어떻게 됐느냐? 거의 39억까지 올라왔습니다. 매매가도 3배, 10년 동안 3배가 올랐고요. 중요한 거는 이런 가격 시세 흐름을 보면 꾸준한 우상향을 계속 보이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급등을 했다가 2021년도 22년도 초에 상한가를 치고 갑작스러운 금리 인하로 해서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37, 8억까지 올라갔다가 28억대까지 급락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가격 상승을 다시 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우상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강북을 대표하는 아파트죠. 마레프를 보시면 마레프도 10년 전에는 약 한 7억대 후반, 거의 8억대 가까이 됐습니다. 7억 5천 플러스 마이너스였고요. 10년 만에 지금 20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거의 2.8배 정도, 3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강남과 유사할 정도로 가격 상승을 보였다. 이 마레프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이면서 가격대를 2021년도 상반기에 상한가를 치고 가격 조정을 받고 재작년, 작년 쌍바닥을 찍고 다시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북에 있는 동아 불암 아파트를 보면 10년 전에도 워낙 쌌죠. 그렇죠? 매매가가 한 3억 5천 정도, 4억이 좀 안 돼서 7억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배는 올라왔지만 이번에 금리 인상기에 가격 하락폭이 거의 반토막까지 났고요. 가격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고점에 한 70%밖에 가격 회복을 못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상급지나 상급지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폭도 크지만 하락한 후에 바닥을 찍고 전고점 그리고 신고가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중급지 또는 하급지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폭도 상급지나 최상급지보다는 적고요. 하락폭은 크고 중요한 건 상승폭이 미비하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만약에 실거주가 됐든 투자가 됐든 지금 시점보다는 앞으로의 미래 가격이 어떻게 되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반포자이나 마레프 같은 경우는 향후에 앞으로도 가격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 그런 여건들이 되지만 강북에 있는 그런 하급지의 아파트는 전고점을 돌파하기 쉽지 않아 보일 뿐만 아니고요. 앞으로도 가격 상승 또한 기대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렵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만큼은 최상급지 또는 상급지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앞으로의 가격 상승 여력을 봤을 때는 최상급지나 상급지를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상급지와 하급지의 정말 부동산 양극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래프인 것 같고요. 그렇죠. 저 이 밑쪽에 보이는 게 거래량이거든요, 여기는. 거래량이 그렇죠. 극명하게 차이가 많이 아예 나는 없네요. 그렇죠. 그렇죠. 완전 없을 정도로 정말 거래량도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는 상급지와 하급지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해주신 것처럼 거래량이 있어야 가격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매매가 가능한데요. 그렇죠. 거래량이 거의 없다는 거는 이 가격 자체가 호가 위주고 그렇죠. 가격이 얼마까지 빠질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거래도 거의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실수요자들한테 외면을 받는 그렇죠. 그런 지역 단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안정적인 거래량 그리고 또 안정적인 가격 상승을 봤을 때도 입지를 잘 유념해 보시고 아파트도 사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보셨던 그 상급지와 하급지 가격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정말 가격 상승세가 상급지에 유독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거래량도 그렇고요. 그렇죠. 회복 자체가 안 되죠. 네, 맞습니다. 지난 10년간 서울 아파트 시장의 흐름과 앞으로 투자자들은 어떤 방향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 대표님께서 속 시원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5년부터 24년 10년 동안 아파트 가격 추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레미안 크리시티를 한번 샘플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디에 있는 동대문구에 있는 청량리 쪽에 있는 레미안 크리시티입니다. 대장 아파트죠. 그렇죠. 그 지역을 네. 대표하는 대장 아파트. 전남뉴타운의 대장 아파트입니다. 맞습니다. 보시면 10년 전에 15년도에 매매가가 얼마죠? 5억 2천 선이었죠. 5억 2천 선이었고요. 전세가는 3억 후반. 3억대 후반, 3억 8천. 실투는 1억 중반이면 가능했던 아파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10년 전에 만약 내가 아파트를 사는 매수자다라고 그렇죠. 보면 전세를 안고 만약 갭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실투자금 자체가 1억 4천 정도. 1억 4천만 있으면 그렇죠. 요즘 1억 4천은 빌라도 그렇죠. 못 사잖아요. 빌라 한 채도 못 사잖아요. 동대문구의 대장을 그 그렇죠. 당시 1억 4천이 1억 4천이면 아파트 새 아파트를 샀다. 불과 10년 전에. 그렇죠. 네. 지금 못 가요? 25년도 매매가 얼마죠? 15억 정도 됩니다. 15억이죠. 그러면 몇백 올랐나요? 3배 정도 올랐죠. 야, 네. 강남만 올라간 게 아니고요. 강북에서도 그 지역을 대표하는 대장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소한 2배에서 3배 정도 정도. 올랐다. 3배, 여기 대장 아파트 3배 올랐고요. 전세가는 얼마인가요? 6억 7천이니까 그러면 갭은? 8억 3천까지 올라간 거죠. 와, 그러면 10년 전에 1억 4천이면 샀던 아파트가 그렇죠. 지금 전세를 안고 갭 투자를 산다고 했을 때는 얼마가 들어간다? 8억 3천. 8억 3천 쉽게 살 수 있나요? 없죠. 그렇죠.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정말 10년 만에 빌라 한 채도 안 되는 가격으로 살 수 있었던 아파트가 지금은 8억 3천만 원. 그렇죠. 웬만한 지역도 매매가 수도권 그렇죠. 지역 그런 지역의 매매가죠. 8억 3천이면. 그렇죠. 실투자금으로 따지면 수익률만 거의 10배 이상 되는. 야,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지역 종목을 선택을 잘 하시고요. 서울의 핵심지의 아파트 가격은 떨어져 봐야 솔직히 얼마나 더 떨어지겠어요. 그렇죠. 20-30%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올라가는 폭은 두세 배. 그렇죠. 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이후에 아파트 가격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는데요. 왜 그럴까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부동산 규제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역효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거기 플러스 알파로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됐죠. 그렇죠. 금리도 뭐 지금 그때 코로나 때 난리가 났으니까 거의 뭐 제로 금리까지 내리고 그렇죠. 돈도 문재인 정부 때 거의 추경을 한 200조 원을 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는 낮아지죠. 돈은 많이 풀리죠. 돈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당연히 아파트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레미안 크리시티 아파트가 3배가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네. 물론 앞으로도 이런 아파트 값이 3배가 될지 2배가 될지 뭐 5배가 될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지만 이런 규제 정책, 수급이 깨지고요. 그리고 금리와 유동성이 풀리면 자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시세가 급등을 했죠. 그러면 급지, 상급지냐, 최상급지냐, 중하급지냐 급지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났었죠. 상승률이. 그렇죠. 급지가 높을수록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에서 보셨던 것처럼 반등폭도 빨랐죠. 그리고 상승폭도 커졌다. 그리고 거래량도 굉장히 많았다. 그렇죠. 그만큼 안정적이었다고 그렇죠. 볼 수 있죠. 그만큼 입지 선정이 그만큼 중요하다. 지금은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상급지와 하급지의 가격 고차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거래량뿐만 아니라 가격, 뭐 수요 모든 면에서 공급도 사실 상급지에 조금 더 많을 만큼 하급지는 완전히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현장 전문가의 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양극화가 더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탄핵 사건을 통해서 이런 정치적인 혼란에 매매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권의 신축이나 재건축이나 재개발, 그리고 강북의 핵심적인 한강변 지역의 그 정비사업 지역들은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고가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초양극화가 더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입지, 사업성을 정말로 더 꼼꼼하게 검토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최상급지 전고점 돌파 회복했고요. 중하급지는 전고점에 많이 못 미친다. 한 80% 70% 정도밖에 그쵸. 도달하지 못했다. 근데 앞으로도 전고점에 도달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죠. 물론 뭐 전체적인 가격 상승이 많이 일어나면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렇죠. 그만큼 상승의 힘, 동력이 약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최상급지 아파트 투자를 눈여겨보셔라. 그쵸.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투자하셔도 입지를 보시고 최상급지나 최소한 상급지에 투자해야 된다. 그게 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어떤가요? 어렵죠. 어렵죠. 왜냐하면 최상급지, 상급지 신축 아파트 좋은 거 누가 몰라. 사고 싶은데 보신 것처럼 크레시티도 뭐 지금 8억 3천에 들어가는데 강남 아파트는 거의 20억 가까이 실투금이 들어갑니다. 네, 맞습니다. 갭이 더 크잖아요. 예.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는 최상급지, 상급지 투자가 쉽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실거주를 안 한다고 했을 때는 그 돈이 다 어디 있어요. 그리고 2주택, 3주택 되면 양도세 중과, 네. 종부세 여러 가지 때문에 아파트는 투자하기 어렵죠. 네, 네. 그래서 아파트는 내가 살아야 할 곳, 살 수밖에 없는 곳에 사시더라도 투자만큼은 최상급지 어디? 재개발 빌라에 투자해라.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동산 초양극화 시대에서 최상급지 투자만이 답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청자분들이 투자를 해야 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네네. 최상급지 신축 아파트의 조건이 되면 네. 청약에 적극적으로 나셔야 되고요. 그렇죠. 또 자금 여력이 있다고 하시면 신규 매수도 적극적으로. 괜찮다. 네. 그리고 1주택자분들은 갈아타기도 좋은 좋은 시장이다. 네, 그렇죠? 약세장에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갈아타기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하지만 급지에 따라서 가격 상승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상급지는 가격이 더 올라 갭이 더 커지고 그렇죠. 중하급지는 갭이 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자산 격차가 벌어짐에 따라서 양극화는 어떻게 된다? 심화되고 있다. 더욱 심화되고 있죠. 그래서 소득 격차에 따라서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요. 또 부모님을 누구를 만나느냐 그렇죠. 따라서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슬픈 현실이죠. 맞습니다. 근데 받아들일 건 그렇죠. 받아들여야죠.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바꾸겠습니까? 그렇죠? 현실을 받아들이고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고요. 그러면 최상급지 신축 아파트 청약 매입 타이밍이 왔고요. 하지만 당첨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그렇죠. 왜냐하면 강남 용산 200대 1, 300대 1도 우습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당첨 가능성이 적지 않고요. 당첨되더라도 계약금 20% 따지면 거의 계약금만 10억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를 사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의 방송을 보시는 애청자분들만큼은 포기하지 마셔라. 그렇죠? 꿈을 절대 포기하지 마셔라. 방법을 어떻게 찾냐? 앞으로 최상급지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미래 신축 아파트를 선점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상급지 재개발 투자 중에서 시청자분들 가장 관심 많으신 성수 전략정비구역과 그 수혜 지역인 자양동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으신데요. 과거와 현재 가격 변화는 어땠고 앞으로 대표님께서 어떤 전망을 보시는지 시청자분들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그 재개발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성수 전략정비구역과 네네. 성수 오지구라고 불리는 장 4동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10년 전 가격대와 현재 가격대 성수 1지구에 있는 태움연립을 비교해 보겠는데요. 10년 전에는
매매가가 3억 5,500만 원, 대지 지분은 한 9평 조금 넘는 그런 빌라였는데요. 10년 후에 지금 24년도 기준으로 해서 실거래가 얼마에 찍혔죠? 18억에 찍혔습니다. 18억이면 네. 몇 배가 오른 건가요? 거의 6배에 가까운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5배가 네. 올랐고요. 네. 실투금으로 따지면 10배가 넘는 1000%가 넘는 수익을 얻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익률. 재건축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재건축과도 비교가 안 되고 앞서 말씀드린 강남에 있는 신축 아파트 많이 올라봐야 3배, 3배. 300%인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500%. 그렇죠? 네네. 그리고 실투금 기준으로는 10배 이상의 그런 시세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 들어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지역입니다. 자양사동. 저희도 투자를 많이 시켜드리고 그렇죠. 했던 지역인데요. 네. 14년 자료는 없어서 18년 자료를 뽑아봤는데요. 자양동 에덴빌입니다. 그래서 대지 지분은 한 5평 정도 되는 거고요. 18년도에 매매가가 2억 3,500 네,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매매가가 얼마죠? 작년에 8억 5천에 실거래가를 찍었습니다. 그러면 시세 상승률이 3배가 넘는 금액이죠. 3배죠? 네네네. 그쵸? 근데 중요한 거는 2018년도의 가격대로 비교한 거고요. 그렇죠. 14년도에는 매매가가 2억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의 4배에서 5배의 수익을 자양사동도 얻고 있고요. 이 당시에 매매가가 2억 3,500, 전세가가 거의 1억 8천에서 9천 정도. 실투금 자체가 5천 플러스 마이너스였는데 5천에서 매매가가 8억 5천이면 시세 차익이 거의 15배 이상의 그렇죠. 시세 차익을 얻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최고의 재개발 지역 대장주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수익률 그리고 제2의 성수동이 될 수 있는 자양사동의 수익률을 비교해서 보시더라도 수익률 면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어디서? 재개발이죠.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한강변이죠. 맞습니다. 네. 재개발 한강변 지역은 정말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볼 수 있고요. 이게 끝이 아니죠. 이 성수 1지구의 빌라가 아파트가 되면 3억 5천짜리 안 팔았다고 치면 얼마가 될까요? 35억, 40억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그런 자산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양사동만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제2의 성수동, 성수 6지구라고 불리는 자양 2동 같은 경우는 실투금 자체가 뭐 2, 3억대. 그렇죠. 그쵸? 투자할 수 있는 한강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역도 틈새 시장으로서 자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언제든 저희 회사로 전화 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큰 주제였던 서울 하급지 아파트와 최상급지 빌라를 두고 고민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게 현 시점에서 최선의 선택일지 대표님께서 좀 명확하게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같은 경우는 하급지 아파트를 사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최상급지에 있는 재개발 빌라를 사야 될 것 네, 같아요? 오늘 대표님이 말씀하신 걸 좀 종합적으로 보면 당연히 최상급지 빌라가 훨씬 더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조금 판단이 되겠죠. 맞습니다. 거주는 당연히 내가 해야 될 곳, 하고 싶은 곳에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아파트에 거주하시면 좋겠죠. 편리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하지만 투자만큼은 서울에서 최상급지의 재개발 빌라 투자가 답이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집 마련은 필수입니다. 집은 필수제죠. 네. 집 없이 어떻게 살아요?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자가가 됐든 집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내 집 마련은 가장 중요하고 재테크의 출발이다. 필수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하는 게 돈 버는 길이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파트 어디에 내 빌라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자산 격차는 어떻게 된다? 급격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못 따라갑니다. 그렇죠. 더 이상 뭐 따라잡고 싶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 아파트, 내 빌라가 어디 있냐, 어디에 사느냐 순간의 선택에 따라서 자산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지고요. 서울에서 최상급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이 유일하죠. 그죠. 서울에서는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습니다. 새 집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집중적으로 보시고 투자의 1순위 지역으로 선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규제가 좀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혹시라도 올 상반기에 또 정권이 다시 바뀐다고 했을 때는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만큼 입주가 엄청나게 늦어질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수익금을 많이 또 뺏길 수가 있다.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에 투자 면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상급지는 맞나요? 안 맞나요? 최상급지 한정적이죠. 그렇죠. 한정적이죠. 서울에서 최상급지 강남, 한강변, 용산 뭐 이런 지역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희소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즉 모든 재화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정해지는데 수요가 많아지고 공급은 줄어드는 희소가치가 가장 중요하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희소가치가 커질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은데 공급은 없는 아니면 제한적인 그런 지역과 종목에 투자해야 된다. 앞으로 대한민국 서울 부동산에서 희소가치가 가장 커질 지역 종목 뭘까요? 저는 한강변 재개발 투자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희소가치가 가장 커질 지역은 한강 뷰가 나오는 신축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재개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돈이 많으면 압구정동, 성수동, 뭐 한남뉴타운 누가 못 사겠습니까? 근데 돈이 부족하다 보니 그렇죠. 그리고 큰 돈을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죠. 투자로 가는데 어떻게 10억, 20억을 막 투자를 합니까? 그러면 소액 내 피 같은 돈 정말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내 피 같은 이 돈을 가지고 시간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사업은 속도보다요 입지가 더 중요합니다. 빨리 개발이 돼서 입주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입지의 새 아파트가 가장 최고가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보다는 물론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에서 봤을 때는 항상 최고의 입지, 더 좋아지는 입지에 투자하는 게 맞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하셔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내가 2억을 올해 투자해 놨는데 2, 3년 만에 20억, 30억 아파트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콩을 심어놨는데 내일 콩이 열리기를 바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욕심이죠. 그래서 최소한의 시간은 필요하다. 그래서 내 피 같은 정말 소중한 돈으로 앞으로 최고가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해 놓으시고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일희비하지 마시고 좀 뭐 5년에서 6, 7년, 7, 8년 보시고 아직까지도 남들이 많이 투자를 안 한 지역 그런 지역을 선점해서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처럼 남들이 외면하고 부동산 뭐 지금 투자할 때야? 그리고 이렇게 경기도 안 좋아진다 그러고 집값 더 떨어진다고 하는 투자할 때야? 어리석은 사람들 이럴 때 정말 앞으로 서울에서 가장 좋아질 지역에 투자하는 게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서울에서 최상급지 신축 아파트가 될 재개발이 최고다. 우리가 올해 정말 승부를 걸어야 될 곳은 서울 최상급지의 신축 아파트가 될 어디? 한강변 재개발이다. 맞습니다. 한강변 재개발을 1순위를 보시고 투자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네. 최근 들어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 이제 노후 준비라든지 그런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시나요? 어떠나요? 그렇죠. 노후 준비에 대해서 가장 큰 걱정이 많으시고 두 번째가 이제 자녀들. 그쵸.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줘야 되나 하는 맞아요. 고민이 많으신데 다 공통적으로 다 그런 두 가지 고민을 가지고 계시죠. 맞습니다. 이제 건강하게 살면서 그렇죠. 내 노후 준비, 내 그렇죠. 재산 어떻게 지키고 늘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그렇죠. 집 좀 마련해 줄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신 분이 거의 대부분이신데요. 네, 제가 말씀드린 서울 최상급지 신축 아파트가 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세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세 마리 토끼냐? 내 자산 가치를 키울 수 있고요. 큰 폭의 또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까지도 가능합니다. 왜? 서울의 핵심 입지에 24평 아파트 기본 20억 갈 거 아닙니까? 그쵸? 한강변 20억 안 가겠어요? 그러면 지금은 내가 1억, 2억, 3억 투자해 놓은 재개발이
앞으로 20억 아파트가 된다. 추가 분담금 2, 3억, 3, 4억 내더라도 그러면 시세 차익은 거의 10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투자 대금 대비해서 시세 차익은 거의 10배가 넘는 시세 차익도 얻으면서 실거주 하시면 더더욱 좋겠지만 내가 만약에 실거주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월세로 돌리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과연 요즘에 그 입지가 좋은 지역 신축 20평대 아파트 월세 얼마 정도 하나요? 뭐 신축 구축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평균 한 300 정도. 250, 300 그렇죠. 이상 받죠. 네, 강남은 뭐 맞습니다. 350 이상 그렇죠. 받고. 네. 그러면 월세로 돌리시면 24평 아파트로 월 300만 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노후 준비는 끝나는 거죠. 충분하죠. 그렇죠? 네. 아니면 월세 받다가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한테 증여해 주시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서울 최상급지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재개발 투자하셔서요. 자산 가치도 키우시고 큰 폭의 시세 차익도 얻어가시고 임대 수익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집도 줄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요즘 노후 준비에 대해서 요즘 젊으신 분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렇죠. 최근에 그 절세 계좌, IS 계좌나 연금저축 펀드가 세법이 개정되면서 이중과세 문제가 굉장히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도 더 이상 이제 뭐 연금저축 펀드나 뭐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것보다 부동산에 좀 더 눈을 돌리시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서울 부동산 양극화에 따른 서울 하급지 아파트와 최상급지 빌라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서울 최상급지 빌라 투자 관련해서 저희가 1억대에서 3억대까지 다양한 투자금, 투자처 투자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투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돈 되는 부동산 정보 계속해서 전해 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상세하게 답변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돈 되는 부동산의 김현중 박일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